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혈관은 70%가 막혀도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건 과장이 아니라 병원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일입니다. 평소에 멀쩡하게 생활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뇌졸중이 오거나 심근경색이 생기고 나서야 처음으로 혈관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검진 정상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표에 정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혈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관 질환은 일반 건강검진만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증상도 없고 검사에서도 크게 이상이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병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채널 100세 건강 라운지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살짝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지만 동시에 가장 잘 모르고 지나가는 이야기, 바로 혈관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건강검진 정상인데도 왜 뇌졸중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모르고 지나치는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신호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뒤쪽에서 혈관을 지키는 가장 쉬운 생활 습관과 꼭 알아야 할 검사 이야기도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몸에서 분명히 신호가 올 거라고요. 숨이 차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관은 70% 가까이 좁아져도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70%나 막혔는데 어떻게 아무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아주 똑똑한 구조 때문입니다. 특히 뇌로 올라가는 혈관을 보면 오른쪽과 왼쪽에서 동시에 피가 올라갑니다. 만약 한쪽 혈관이 조금 좁아지면 다른 쪽 혈관이 대신 더 많은 피를 보내면서 일을 나눠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보상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모릅니다. 혈관이 조금 좁아져도 모릅니다. 절반 가까이 좁아져도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70% 이상 좁아질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본인도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혈관 안쪽에 쌓여있던 찌꺼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거나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갑자기 뇌로 가는 혈액이 끊기면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쓰러졌다. 하지만 사실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이미 몇 년 동안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 변화를 모르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혈관 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받는 건강검진으로 이런 혈관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건강검진을 하면 혈관 상태도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까 혈관 문제도 당연히 발견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건강 검진만으로는 혈관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 검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혈액 검사입니다. 피를 뽑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 지방, 여러 가지 수치를 확인합니다. 물론 이런 검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어디까지나 혈액 속 성분을 보는 검사입니다. 혈관이 실제로 얼마나 좁아졌는지, 혈관 벽 안쪽에 찌꺼기가 얼마나 쌓였는지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배관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집에 있는 수도관을 검사한다고 할 때 물을 조금 떠서 검사하면 물의 상태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관 안쪽에 녹이 얼마나 끼어 있는지, 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혈관도 비슷합니다. 피 검사만으로는 혈관 안쪽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관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혈관을 직접 보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목에 있는 큰 혈관을 초음파로 살펴보는 검사인데 혈관 벽이 두꺼워졌는지 안쪽에 찌꺼기가 쌓여 있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어렵지 않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검사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검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관이 이미 많이 좁아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혈관 질환은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요.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이거나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같은 질환이 있다면 혈관 검사를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혈관 검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혈관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건강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은 원래 말랑말랑하고 투명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척추 앞쪽을 따라 하얀 선 같은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 보면 뼈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뼈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뼈가 아니라 혈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혈관 벽에 칼슘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건강한 혈관은 고무 호스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심장이 뛰면서 혈관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피를 전신으로 밀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안쪽에 콜레스테롤이나 염증이 쌓이면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여기에 칼슘까지 침착되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진행되면 혈관이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변합니다. 안쪽에 찌꺼기가 붙어 두꺼워지고 벽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엑스레이에서도 하얗게 보일 정도로 혈관이 석회화된 상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이 돌처럼 굳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혈관이 딱딱해지면 탄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원래 심장이 피를 밀어낼 때 같이 늘어나면서 압력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딱딱해지면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액 순환에도 부담이 생기고 심장에도 더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혈관이 보인다는 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혈관 노화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혈관 건강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변화는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무 불편이 없는데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 점이 혈관 질환을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원인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칼슘이 쌓였다면 칼슘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요?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혈관 석회화 이야기를 들은 뒤에 칼슘 영양제를 끊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것은 단순히 칼슘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석회화는 대부분 혈관 안쪽에서 오랜 시간 진행된 염증과 손상의 결과입니다. 혈관벽이 반복적으로 손상되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은 그 부위를 마치 상처를 치료하듯이 단단하게 굳히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칼슘이 침착되면서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관 석회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혈관벽이 조금 두꺼워지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점점 혈관 안쪽이 좁아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결국 혈관이 굳어지고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고지혈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을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고지혈증은 혈관 안쪽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혈관벽 안쪽으로 들어가 찌꺼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혈관 안에서 염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나고 그 결과 혈관이 좁아지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검사 결과를 볼 때 LDL과의 중성지방을 특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선생님, 저는 고기를 거의 안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습니까?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를 고기나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은 고기가 아니라 다른 음식일 수 있습니다. 그 진료실에서 고지혈증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를 거의 안 먹습니다. 실제로 이제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은 본인은 콜레스테롤이 높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지방이 모두 음식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고기나 기름에서 들어오는 지방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경우 몸속 지방의 상당 부분은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밀가루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몸에서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런데 남는 에너지가 많아지면 간에서는 그 에너지를 그대로 두지 않고 중성지방 형태로 바꿔 저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이 혈액 속을 돌아다니면서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데도 고지혈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흰쌀밥, 밀가루 음식, 빵, 떡, 설탕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자주 드시는 경우 이런 변화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채소 위주의 식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는 식습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밥이 문제라는 건가요? 그렇다고 밥을 전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잡곡이나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의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음식이 바로 양파와 토마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양파는 그냥 바로 조리해서 먹는 것보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더 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패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면서 혈관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 바로 완성된 형태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퀘르세틴 전구체라는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퀘르세틴으로 바뀌려면 한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양파 세포가 깨지면서 효소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파를 칼로 썰게 되면 양파 속에 있던 세포들이 깨지면서 서로 떨어져 있던 성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퀘르세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바로 즉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파를 썰자마자 바로 볶거나 조리해버리면 퀘르세틴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전에 열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양파를 썰어 놓고 약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리하면 퀘르세틴이 더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토마토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 역시 혈관 건강과 관련해 자주 이야기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런데 라이코펜은 물보다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를 조금 사용해 가볍게 익혀서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볶거나 올리브유를 살짝 넣어 조리하는 방식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음식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참치 같은 생선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좋다고 하니까 매일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중성 지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많이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좋은 지방도 있지만 퓨린이라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퓨린이 몸에서 분해되면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생선을 너무 자주 먹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금속 문제입니다. 특히 큰 생선일수록 수은 같은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식사 수준에서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매일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권장되는 섭취 빈도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입니다. 한 번 먹을 때도 너무 많은 양보다는 생선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드시면 좋은 성분은 충분히 얻고 불필요한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럼 오메가3 영양제를 먹는 것이 더 좋은 건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을 위해 오메가3 영양제를 챙겨 드십니다. 오메가3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열과 빛, 공기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산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름 쩐내 같은 냄새가 나는 상태가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이렇게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가능한 한 서늘한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이상하거나 비린 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아깝더라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혈관 건강을 위해 꼭 비싼 영양제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다는 음식도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잘 안 떨어질까요? 그런데 사실 혈관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식사의 순서입니다. 보통 식사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밥부터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쉽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몸에서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게 되고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되기 쉽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중성지방이 높아지고 결국 혈관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식사의 순서를 조금 바꾸는 방법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입니다.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위와 장에서 일종의 그물망 같은 역할을 합니다. 먼저 채소를 먹으면 이 식이섬유가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몸에 들어오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크게 줄이지 않아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중성지방 증가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헬스장을 가야 한다거나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에서는 생각보다 단순한 운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숨이 약간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류 속도가 빨라지면 혈관 안쪽에 정체되어 있던 찌꺼기가 쌓이는 환경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가장 현실적인 운동으로 하루 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혈관 건강은 거창한 방법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혈관 건강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큰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은 70% 가까이 좁아질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이 정상이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다가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혈관은 생활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몸을 조금 더 움직이고 평소 건강 상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피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할 때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걷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 결국 혈관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부터 먼저 먹는 습관입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이면서 혈당과 중성지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이 정보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100세 건강 라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